익스클로코 재킷 8차시, 재킷 변형 두 번째, 페플럼이 있는 숄 재킷.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익스클로코 BD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킷 디자인 변형 두 번째 시간으로 페플럼이 달린 숄 재킷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재킷 패턴을 디자인해 볼 텐데요. 앞서 준비해둔 익스클로코 재킷용 토르소 원형과 두 장 소매 원형을 활용하여 프린세스 라인과 몸통의 여유분, 아몰의 위치, 숄 컬러, 페플럼과 재킷 길이, 그리고 어깨 부분은 부풀리고 손목에서 밀착되는 형태로 소매 패턴에 변화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재킷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로 옮겨 재킷의 몸판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재킷의 몸판 패턴 디자인을 위해서 토르소 원형의 앞판과 뒷판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립니다. 이때 목둘레선을 재킷을 위해서 어느 정도 파인 것으로 제가 베껴 그렸고요. 몸판에 여유분을 줄여주고 허리선을 끊어준 후에 아몰을 파주겠습니다. 벨트 안에 허리선에 절개선이 있으므로 원형의 허리선을 잘라줍니다. 기본 원형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보다 살짝 줄어들게 하겠습니다. 토탈 2cm 정도 줄어들게 할 텐데요. 앞, 옆, 좌우 해서 4분의 1, 0.5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몰을 파주는데요. 기본 원형은 이렇게 어깨 끝점을 지나가는 기본 소매였다면 어깨 부분은 부풀리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끝에서 2cm 정도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줄어든 만큼 아몰도 약간 위로 올려주겠는데요.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바지를 생각한다면 여유분이 많을 경우에는 사시 내려가도 활동에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타이트한 바지의 경우 삿을 내리면 저희가 활동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몰도 팔이 달리는 부분에서 여유분이 많으면 아몰을 많이 파줘도 상관이 없지만 몸이 피트되는 경우에는 아몰이 내려가 있으면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이니까요.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0.5cm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선과 아몰 라인을 그려줍니다. 다음으로는 몸판의 다트를 프린세스 라인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 어깨 다트와 허리 다트를 하나의 선으로 그려줍니다. 어깨 다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꺾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앞판의 프린세스 라인은 BP점까지 간 후에 뒷판의 길이를 맞추어서 그 길이만큼 떨어진 곳으로 해주겠습니다. BP와 연결, 그리고 사이드 프론트 패널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다트가 있기 때문에 다트를 닫아서 붙여준 상태로 하나의 패널로 만들 텐데요. BP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숄 컬러를 앞중심 앞쪽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선을 연장해서 목 옆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cm 이동한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추를 설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 단추는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빨간색 허리선에서 2cm 정도 떨어진 곳에 첫 번째 단추 한 개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위치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겹친 분량 2cm를 나가줍니다. 밑단까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에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cm 이동한 이 지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바깥쪽으로 연장시킵니다. 이 선은 나중에 칼라 꺾음선이 됩니다. 이 선이 되겠죠. 자를 가지고 뒷목둘레선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재킷 뒷목둘레선의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 이 A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길이가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직각으로 5cm 정도 이동한 지점을 찾아줍니다.
5cm 이동한 지점과 토루스 원형 몸판의 연목점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완만한 곡선으로 칼라의 목둘레선을 그려줍니다. 지금 그린 목둘레선에서 별 치수가 되는 곳을 찾아줍니다. 휘어진 목둘레선에서 직각으로 칼라의 뒷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칼라의 목뒤점에서 내가 원하는 칼라의 폭을 잡아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8, 9cm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길이는 몸판하고 이어지는 칼라의 안쪽 스탠드 분량과 바깥에서 보이는 칼라의 폭 전체를 합친 분량이 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이 분량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해서 이런 느낌이면 이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크거나 작게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칼라가 외곽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곽선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5cm 이동하신 분량보다 더 많이 칼라가 커질 경우 돌려서 회전시켜 줌으로써 외곽선의 길이를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칼라의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자, 칼라의 외곽선은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이 칼라의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자, B 지점 첫 번째 단추 위치에서 이 D 지점까지를 연결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살짝 뒷중심선에서 직각 맞춰주시고요. 전체 길이에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가장 볼록한 부분을 저는 그려줄 텐데요. 한 8cm 정도 잡아주겠지만 이 분량도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판 앞판에 이어지는 숄 컬러의 패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페플럼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재킷의 길이에 따라서 전체 길이와 상체의 부분, 페플럼의 부분을 스케치를 보면서 비율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엉덩이선 정도 되게끔 해줄 텐데요. 한 20cm 정도, 뒷중심에서 20cm 정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1cm 튀어나온 내려온 앞처짐이 있는 이 엉덩이선 그대로 사용해 줄 거고요. 옆선은 엉덩이점 그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페플럼 부분의 길이를 맞춰줄 거고요. 저는 밑에가 너울너울하게 플레어 분량을 만들 거기 때문에 플레어 분량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여유분이 8cm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기 20cm 정도의 여유분을 준 것 하나와 18cm 정도의 여유분을 추가해 준 것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른쪽만 있기 때문에 절반 10cm 늘려주면 되겠죠. 이 10cm를 여러 군데 골고루 나눠서 해주겠는데요. 앞에 다트 있는 데에서 2개, 옆선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뒷판 다트에서 하나, 둘, 총 6개로 나누어서 1.7cm씩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빨간색에서 이렇게 커지게 그려주시고요. 사이드 프론트 패널은 이쪽으로 가야 커지겠죠. 커지게 1.7 커지게 직선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뒷판도 마찬가지로 옆선에서 1.7 다트에서 각각 1.7씩 크게 해줍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도 1.7 자, 이렇게 큰 틀이 잡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 둘레가 토탈 8cm의 여유분에서 20cm를 추가해서 28cm의 여유분이 생긴 거였는데요. 28cm 여유분이 생겼을 때 느낌과 비교하기 위해서 48cm를 더해준 것을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허리선 부분에서 2등분을 해서 선을 내리고 밑단에서 1.7씩 늘려줍니다. 사이드 패널 허리도 2등분해서 수직선 내려주고 밑단에서 1.7씩 늘려줍니다. 동일한 작업을 앞판에서도 해줍니다. 복잡하게 선이 나왔기 때문에 형광펜을 한번 칠해서 분리해서 쉽게 알아보기 쉽도록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을 했더니
하늘색이 1번, 3번, 5번, 7번, 그리고 노란색이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패널이 생겼고요. 밑단 부분이 다 벌어져서 플레어 분량이 생겼기 때문에 밑단을 이어서 벌어지게끔 회전시켜서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프론트 패널에 다트를 닫은 상태로 베껴 그리고 페플럼 부분은 허리 다트는 닫히게 플레어 분량은 겹쳐진 것을 벌려주면서 베꼈을 때 패턴 모양은 이렇게 휘어진 모양이 나옵니다. 자, 센터 프론트, 사이드 백, 센터 백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패턴을 가지고 나중에 투르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르소 원형과 쌍을 이루는 무장 소매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화면과 같은 레그 오브 머튼 슬립으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몸판과 세트를 이루는 소매 패턴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토르소 원형과 세트가 되는 두 장 소매 패턴을 베껴 그렸습니다. 베껴 그릴 때 소매산 너치를 지나는 수직선 그리고 겨드랑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서 베껴 그렸고요. 소매는 항상 몸판과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몸판이 변하면 소매도 함께 따라 변하게 됩니다. 저희 재킷 몸판의 경우에 옆선에서 5mm씩 줄어들고 겨드랑점이 5mm씩 올라갔기 때문에 동일하게 소매를 줄여주고 겨드랑점에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과 같은 분량을 이동하도록 할게요. 5mm 올려줍니다. 너치와 너치 아래 부분만 살짝 변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뒤 각각 5mm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빗금친 부분은 몸통과 함께 소매도 좁아지는 부분이 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베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 밑단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소매는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는 기본 원형보다 더 좁아지는 형태로 그리고 윗부분은 부풀리면서 어깨 부분에 풍성함을 주는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먼저 아래 부분을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과 동일하게 1cm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1cm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0.5, 0.5, 0.5, 0.5 이렇게 해서 토탈 3cm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들었을 때의 분량이 내 손을 통과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줍니다. 팔꿈치 선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원형은 손목점에서 3.5cm 정도 내려온 곳인데요. 저희 팔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 레그 오브 머튼 슬립을 위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곳보다 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3cm 정도 길이를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두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3cm 정도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소매는 원형에 비해서 길이가 짧아지고 더 좁아지는 소매로 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부분을 풍성하게 하면서 주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앞에 2개의 주름, 뒤에 2개의 주름을 만들어서 총 4개의 주름을 만들고 각각의 주름의 간격은 유사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풍성해지는 부분이 이 부분, 겨드랑이 되는 이 부분이 가장 풍성해지고 다시 팔꿈치로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도록 주름의 개수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매에는 주름이 없기 때문에 큰 소매만 조정해 주면 되겠는데요. 팔꿈치 선에서 한 5cm 정도는 변화 분량이 없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소매의 정점 SN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반 2.5, 2.5 더해서 5cm가 되도록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각각의 점에서 5cm, 실물 사이즈 5cm 이렇게 주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도록 주름의 시작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시작 위치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주름의 위치와 개수를 정한 후에는 주름의 분량을 삽입시켜 줍니다. 자, 잘라서 전개를 시킬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이에 베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4개의 주름 위치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른 상태 그대로 두면 원래 소매와 차이가 없겠죠. 그냥 줄만 그어 놓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주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름 분량을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분량을 많이 벌리면 주름의 개수는 똑같은 상태에서 주름의 분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벌리면 많이, 좁히면 적은 주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개 주의할 점은 기본 어깨가 이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희는 어깨선이 2cm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볼륨감. 볼륨감이 생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어깨에서부터 2cm를 더 길게 해준 상태에서 들어 올려졌다가 내려가는 이 볼륨감까지를 생각해서 더 많은 분량을 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옆으로도 벌려주지만 위로도 올려줘야지 이러한 형태를 내가 원하는 볼륨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몸통에서 없어진 부분 2cm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볼륨감을 위해서 4cm를 더 올려주겠습니다. 토탈 6cm를 위로 올려줬는데 제가 만들어 보는 이 분량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는 저거보다 더 볼륨감 있게 하겠다 그럼 더 높게, 저거보다 좀 적게 하겠다 그러면 더 낮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조각부터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cm 올라가고 중심선 맞게끔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앞과 뒤에 이 소매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맞춰 놓은 상태로 벌리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이제 주름의 분량이 되니까 주름 분량을 4cm, 4cm 정도 되도록 맞춰보고자 합니다. 4cm 간격, 4cm 간격, 이 끝점에 맞게끔 배치를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둥근 모양이 소매산이 이어지도록 배치를 시켜주세요. 유사한 느낌으로 뒤쪽도 같이 배치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아몰둘레선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위치를 맞추어 주었고요. 저는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작업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만약에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컴퓨터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이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쪽 소매와 왼쪽 소매의 모양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파워 숄더로 어깨가 꺾이면서 주름이 내려오는 거 볼 수 있고 이쪽은 약간 완만하게 둥근 모양을 하면서 내려온 거 볼 수 있거든요. 주름의 개수와 주름의 위치, 주름의 분량 모두 같지만 주름이 끝나는 위치를 어디에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실루엣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끝점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패턴 투잉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깨는 2cm 정도 되는 이지 분량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지 분량은 주름이 있는 소매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2cm를 4개로 나누어서 주름이 4개니까 0.5mm씩 주름 분량을 늘려줌으로써 이지 분량을 없애주고 주름만 4개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름 분량이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5mm를 늘려서 주름 분량을 만들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서 5mm 늘리고 여기서 첫 번째 선은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끝을 잡아서 삼각형 모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위치에 잡아서 세 번째도 앞뒤 비슷하게 맞춰놓고 여기서부터 분량 맞춰서 이렇게 주름의 크기와 주름의 끝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소매 길이, 밑단 좁아짐, 그리고 주름의 분량, 소매산의 볼륨감 주기 이런 식으로 베껴서 준비를 해 두었고요. 작은 소매도 이 선을 좁힌 상태로, 길이를 짧게 한 상태로, 밑단을 좁힌 상태로, 암호를 높인 상태로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렸습니다. 이 부분이 주름 분량이 되겠고요. 주름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접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맞주름이라고 하면은 이쪽 주름선과 이쪽 주름선이 가운데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접어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접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 주름의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디자인에 맞춰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다트 접듯이 주름을 접어주면 볼륨감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주름의 크기를 이렇게 길쭉하게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짧게 그렸다고 치면, 빨간색과 같이 주름을 접으면 어깨 볼륨이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검은색 연필심 같이 접으면 어깨 볼륨이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그래서 힘을 주냐, 힘을 빼냐의 정도는 다트 분량, 주름의 분량은 같지만 그 끝점을 얼마큼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점에 가장 볼륨감이 있도록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힘을 뺀 것으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4개의 주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굉장히 많이 안 맞죠? 그래도 맞춰주어야 하니까 지금은 그대로 붙여줍니다. 종이 패턴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깨의 볼륨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래 아몰 모양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 부분, 소매 정점, 이쪽 부분은 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모양을 원래 모양대로 그려줍니다. 아몰은 매끈하게 그려주었습니다. 어깨에 볼륨감이 있는 소매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디자인된 패턴 초안을 트루잉하여 재킷 패턴을 완성시킵니다. 패턴 트루잉의 순서와 기법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결과물로 트루잉의 순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트루잉을 마친 완성 패턴의 모습입니다. 이제 몸판 부분하고 페플럼 부분인데요. 순서만 간략히 살펴보면은 먼저 몸판 4개의 조각에 뒷중심선, 프린세스선, 옆선, 프린세스선, 앞에 외곽선을 매끈한 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결되는 선들의 길이를 중요한 너치 위아래로 맞춰주고요. 옆선, 그리고 BP에서 위와 아래를 맞춘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허리선을 정리한 후에 커팅, 그리고 옆선 위를 연결한 상태에서 아몰 아래 부분 정리하고 커팅, 앞판과 뒷판에 어깨선을 연결하고 길이를 맞춘 후에 아몰의 윗부분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몸판의 뒷목 둘레선의 길이에 맞추어서 칼라 뒷목 둘레선의 길이도 맞추어 줍니다. 이 몸판 부분에 맞춰서 페플럼을 정리해 주는데요. 페플럼은 옆선이 연결된 상태로 윗선도 매끄럽게, 그리고 아랫선도 매끄럽게 그려줍니다. 몸판과 페플럼이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연결되는 이 길이를 앞뒤 맞춰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길이가 맞지 않는다면 몸판을 메인으로 해서 페플럼의 길이, 허리선의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곽선을 커팅해 주면 몸판, 그리고 페플럼의 패턴이 앞뒤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패턴 정보, 재단 정보, 중요한 부분에 넣지, 그리고 식서 방향선을 모두 표시해서 몸판을 완성시킵니다. 큰 소매와 작은 소매를 완성시켰을 때의 최종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순서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4개의 세로선을 매끈하게 정리를 하고 팔꿈치선에서 위의 길이, 아래선의 길이 맞춰주시고요. 팔꿈치선에서 위아래 10cm 지점에 너치 표시한 후에 위에서부터의 길이,
여기까지 길이 맞춰주시고 작은 소매가 큰 소매에 비해서 7에서 1cm 길어지게 너치 표시 다시 해주신 후에 너치 맞춰서 밑단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그려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아몰 길이와 이 소매산 둘레선 길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몸판이 메인이기 때문에 몸판에 맞춰서 소매의 주름 분량을 더 늘리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주름 분량을 조정해 줌으로써 몸판의 아몰 길이와 소매의 아몰 길이가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턴 정보, 재단 정보, 식사 방향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너치를 해 주시면 소매 패턴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패턴으로 머슬린 제작한 재킷의 착장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플럼이 달린 숄 컬러 재킷의 2분의 1 축도 머슬린 피팅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플레어 분량 그리고 어깨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킷 8차시 정리, 페플럼이 달린 숄 컬러 재킷의 디자인 분석, 다양한 기법의 패턴 디자인, 패턴 트루잉, 머슬린 피팅을 통한 패턴의 확인.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재킷 디자인 변형 세 번째로 더블 브레스티드 피크트 락벨 자켓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